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시즌2 천원석의 횡설수설 5번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천원석의 횡설수설은 LQ를 지향합니다. LQ는 로우 퀄리티, 낮은 수준을 뜻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곡비 문정희. 사시사철 엉겅퀴처럼 푸르죽죽하던 옥내 엄마는 곡을 밟고 다니던 곡비였다. 이 세상 가장 슬픈 사람들의 울음, 천지가 진동하게 대신 울어주고 그네 울음에 꺼져버린 땅 밑으로 떨어지는 무수한 별똥 주워 먹고 살았다. 그네의 허기 위로 쏟아지는 별똥 주워 먹으며 까무러칠 듯 울어대는 곡소리에 이승에는 눈 못 감고 떠도는 죽음 하나도 없었다. 저승으로 갈 사람 편히 떠나고 남은 이들만 잠시 서성일 뿐이었다. 가장 아프고 가장 요염하게 울음우는 옥내 엄마 머리 위에 하늘은 구멍마다 별똥 매달아 놓았다. 그네의 울음은 언제 그칠 것인가? 엉겅퀴 같은 옥내야, 우리 시인에 따라 너도 어서 전문적으로 우는 법 깨쳐야 하리. 이 세상 사람들의 울음 까무러치게 대신 우는 법 알아야 하리. 네, 방금 읽어드린 시는 문정희 시인의 곡비라고 하는 시입니다. 옛날엔 초상이 길었기 때문에 상주들이 매번 울음을 울 수가 없어서 대신 곡을 해줬던 전문적인 울음꾼들이 있었죠. 그들을 향해 곡비라고 하였는데 그들의 울음소리는 이승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슬픔을 대신 울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직업이 되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의 곡비는 대신 우리들의 울음을 대신 울어주는 가수, 또 탤런트, 시인 이런 사람들이 곡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를 대신 울어주는 또 그렇게 울어주는 현대의 곡비를 꿈꾸는 오늘 젊은 청년 한 명을 모시고 이 시대에 왜 곡비가 되려고 하는지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주가 부릅니다. 천개의 바람이 되어. 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제발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나는 천개의 바람, 천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열쇠 되어 잠든 당신을 깨워줄게요. 밤에는 어둠 속에 별 되어 당신을 지켜줄게요. 나의 사진 앞에 서 있는 그대, 제발 눈물을 멈춰요. 나는 그곳에 있지 않아요. 죽었다고 생각 말아요. 나는 천개의 바람, 천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나는 천개의 바람, 천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젊음의 생기가 품품 내뿜고 있는 한 젊은 처자라 그럴까요? 네, 젊은 청년 한 분이 스튜디오에 앉아 계십니다. 네,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제 표현들은 이 시대의 곡비를 꿈꾸는 우리 젊은 청년, 직접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3살, 뮤지컬을 좋아하는 흔히 말해 연뮤덕이라고 하기도 하며 뮤지컬 배우를 꿈꾸고 있는, 이름을 대신하여 몽글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몽글님. 네. 네, 몽글님. 아까 방금 본인 소개할 때 연미덕? 연뮤덕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연극 뮤지컬 덕후라고 해서 줄임말로 연뮤덕이라고 말을 합니다. 연무덕, 뮤덕. 네. 연기와 뮤지컬의 덕후다. 네. 오, 네. 몽글이는 무슨 뜻이에요? 제가 원래 지금은 머리를 매직을 했지만 평소에는 머리가 많이 복실복실거려서 네, 친구들이 지어준 별명으로 네, 몽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네, 저는 마음에 듭니다. 네. 자, 뮤지컬과 연극. 근데 연극과 뮤지컬은 뭐 비슷하시면서도 또 다르잖아요. 네, 그쵸. 어느 쪽에 더 쏠려요? 무게중심이? 저는 개인적으로 뮤지컬을 더 지향하고 있기도 하고 뮤지컬을 더 좋아하고 선호합니다. 좋아하고 그쪽을 더 지향하고 네. 이왕이면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은. 아, 근데 저는 이제 뮤지컬, 연극 진짜 잘 모르거든요. 특히 연극은 뭐 그런 대로 좀 알 것 같은데 뮤지컬은 세 박자가 다 있어야 되는 것 같아. 노래도 잘해야 되고 춤도 잘 춰야 되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연기력도 돼야 되고, 물론 이제 뭐 필수 조건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보는 면에 있어서 어떤 외적인 외모 뭐 이런 것들도 좀 요구를 하는 것 같고, 이 어떻게 보면 네 박자가 다 갖춰진 사람이다. 네, 제가 앞에 딱 보니까 지금 뭐 제가 누구라고 지금 얘기 못하지만 김태희, 또 누구라 그럴까? 아, 방송이 안 보이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 네, 아주 미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탁월한
우리 청년이신데 23살이시고요. 네. 언제부터 이 뮤지컬 배우의 꿈을 꿨어요? 저는 원래는 뮤지컬 배우를 확고하게 좋아하고 하겠다 이런 다짐보다는 옛날에는 사람들을 웃기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아, 네. 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가족들을 많이 같이 있다 보니까 엄마나 언니 같은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웃기는 걸 좋아해서 원래 개그우먼을 꿈꾸면서 그쪽을 하려고 더 하기도 했는데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원래는 그쪽으로 희망하고 원래 무대를 아무래도 좋아하고 네. 남 앞에서 좀 끼를 부리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갈 뻔하다가 처음으로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나이에 엄마가 좀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어린이 청소년 극단이라는 곳에 가게 네.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처음으로 다양하게 좀 배워보기도 하고 취미생활로 해봐라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됐다가 어쩌다 보니 2015년에 저가 다니고 있던 청소년 뮤지컬 극단에서 지금 안산 예술의 전당에서 이번에 뮤지컬 최용진이라는 뮤지컬을 하게 됐는데 이 극단이랑 같이 병행하면서 같이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저희가 같이 무대에 오르게 됐는데 좀 큰 역할을 맡지는 못했어요. 거기 중에서도 어린이 역할을 뽑기도 했지만 저는 거기서 발탁은 못 되지만 거기서 노래도 부르고 당연히 춤도 추고 그러면서 같이 연습도 하면서 무대에 올랐는데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무대 위에 있던 제 자신이 너무 좋았고 스포트라이트 받는 것도 너무 좋았고 그게 몇 살 때? 제가 그때가 13살입니다. 13살 때. 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 쳐주고 막 꽃다발 주고 이런 게 너무 기분이 좋고 좀 뿌듯하기도 하고 행복한 그런 느낌이 받아서 네. 이때부터 뮤지컬을 한번 해보고 싶다. 좀 제대로 한번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뮤지컬 극단 예술의 전당에 같이 몸담아 있는 청소년 극단인 고등어라는 곳에도 들어갔다 왔었고요. 네,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예술 고등학교 쪽으로도 진학을 한번 했다가 네, 거기는 조금 맞지 않아서 나오면서 저는 검정고시를 직접 혼자서 공부를 하고 네. 그래서 예술대학 쪽까지도 갔다 왔습니다. 네. 졸업을? 졸업은 하지 못하고 네. 중간에 또 그만두고. 뭐 하나씩 좀 풀어가 보죠. 근데 이제 어쨌든 어렸을 때 무대에 올라가서 이게 스포트라이트 이제 뭐 연습하는 과정도 힘들긴 했지만 재밌었을 거고 막상 무대에 가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했더니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막 이렇게 뭔가 성취감도 느끼고. 근데 이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난 뭔가 나한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는 자체가 좋은 거였는지 아니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뮤지컬이란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 두 개 같이 섞여 있었을 것 같은데 어느 쪽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제가 정말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이 개그맨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그때는 아니지만 현재는 되게 내향적인 사람이고 되게 사람을 그렇게 막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성격이긴 한데 제가 아무래도 이 뮤지컬이라는 것을 하다 보니까 그 무대에 서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를 보여줄 수 있다. 내가 아무리 내향적이고 조금 소심해도 무대 위에서만 서면은 온전한 나를 보여주고 좀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노래나 연기나 춤이나 이런 거를 보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보고 되게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도 그 위에서 그리고 관객들은 밑에서 같이 보고 느낄 수 있고 또 배울 것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는 무대 위에 있는 저 자체가 너무 좋아서 네,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아이들용이었으니까 이제 연습하는 개념도 되고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이것이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예고를 들어가게 되고 또 이제 예대를 들어가게 되고 근데 공통점이 예고도 중간에 그만두고 예대도 중간에 그만두고 이제 뭔가 이런 조직이라든가 이렇게 짜여진 틀 이런 것들하고 진짜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네, 제가 2번 다 갔다 왔다가 좀 빠르게 나오게 됐는데, 아무래도 거기는 좀 예술적인 애들도 많이 있고, 그런 전공을 희망하는 친구들이 왔지만, 제가 생각보다 그런 친구들이랑 그렇게 막 깊게 다가가지 못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근방에서도 그 실기라는 것을 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시기 질투 같은 면으로도 친구들이 많이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아무래도 생각이 좀 더 강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생각적으로도 많이 다투다 보니 네, 아무래도 저는 네, 거기랑 좀 맞지 않고 제 길을 직접 나아가겠다라는 다짐하에 그런 틀에서 조금 벗어나서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현재는 그래서 혼자 희곡을 쓰기도 하고 공연도 보러 다니고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이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건 당연히 그냥 나이 먹은 사람들의 꼰대적인 질문이다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참 높게 평가를 해요. 어린 나이에, 나한테 안 맞아. 하고 딱 뛰쳐나올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뭔가 나만의 주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는 참 높게 평가를 하고, 또 그렇게 고등학교 그만두고, 또 대학도 그만두겠다 했을 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또 쉽지 않은 받아들이기가, 그때 어떻게, 부모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일단 예고를 가고 자퇴를 좀, 1학년에 바로 하게 됐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반대를 좀 많이 심하게 한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당연히 생각을 해봐도, 야, 얼마나 겪어봤다고, 그거 좀 겪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것도 못 참으면 나중에 어떻게 참을 거야? 뭐 여러 가지 그냥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 들 수 있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기도 했고, 주변 사람분들이나 아니면 아무래도 예술 대학에 다니고 있던 선생님들한테도 좀 다양한 조언이나 좀 꾸짖음을 많이 받기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여기 있으면은 제가 너무 힘들어서 버티기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힘들 바에는 제가 직접 가서 따로 공부도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걸 더 찾아서 뭘 더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건지 스스로 생각하고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저한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부모님을 열심히 설득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 거고 계획적인 거를 다 설명을 드린 후에 결국 자퇴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검정고시를 보고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대학 가서도 또 이제 다니다가 그만뒀고 역시 동일한 이유였을 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본인의 판단은 전 높게 봐요. 쉬운 결정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묻어서 갈 수 있잖아. 그런데도 본인이 과감하게 떨치고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용감이었는데, 용감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그 떨치고 나와서 말한 대로 지금 나는 내 길을 이렇게 나만의 속도와 나만의 보폭으로 내 길을 좀 가고 있다. 어떠세요?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각자의 속도가 있다고는 생각을 네. 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 속도는 정말 느린 편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내향적인 사람인데 뮤지컬을 한다고 하면 다들, 너가? 라는 생각도 많이 하시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도전이라는 거가 아무래도 뮤지컬엔 좀 중점이 있다 보니까, 뮤지컬 오디션을 보러 다닌다거나, 그런 것조차 아직은 제대로 해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망설임이 더 강하기도 하고, 내가 과연 여기 할 수 있을까? 괜찮을까? 라는 걱정도 많이 있지만, 제 속도로, 이날은 꼭 해봐야지. 이때는 꼭 할 수 있지. 라는 스스로 한번 다시 돌아보고, 오늘은 꼭 할 거야. 라는 제가 마음을 딱 먹으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네. 지금은 이제 오디션 준비도 하고 있고요. 좋네요. 희곡도 쓰면서 주변 극단 분들한테 희곡을 좀 드리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썼던 희곡이 좀 무대에 상연도 되긴 했었어요? 아니요. 지금은 아니고 이제 희곡 쓰고 있는 거를 이제 곧 있으면 공연에 올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와, 데뷔작이 올라가네. 네. 좋습니다. 나만의 속도, 주변에 신경 쓰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몽글님.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 부딪히고 만났는데 근데 거기 뮤지컬이든 연극이든 이거는 어떤 사람들하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에 내향성이라고 그러고 힘들어했는데 결국은 사회에서 뮤지컬을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어떤 조직이 됐든 누구가 됐든 타인하고의 관계성 설정을 하면서 싫어도 해야 되는 일들도 있고 그런 것들도 좀 극복해 나가는 그런 연습도 좀 따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게 제가 또 다른 취미로는 뮤지컬 보는 것도 있지만 제가 차 마시는 걸 정말 좋아해요. 차? 네. 네. 커피 마시는 것도 되게 좋아해서 핸드드립 커피 하는 그런 카페도 많이 가고 혼자 독립서점 가서 책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혼자 차 마시러 가는 것도 좋아해서 그럼 혼자잖아. 같이 네. 하는 거. 혼자 가긴 하는데 그 안에 계신 서점 사장님 혹은 찻집에 계신 사장님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인사말을 처음 안녕하세요를 하게 되잖아요. 인사말을 하다가 서로에 대해서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안부를 묻고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조심스럽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혹시 인터뷰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여러 번 좀 몇 분 이렇게 저랑 같이 대화를 좀 깊게 나누신 분들이 있었어요. 내향성이 아니네. 그 정도 얘기할 정도면. 아니요, 저도 최대한 많이 도전을 해서 네. 이제 또 다른 계획과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뮤지컬을 하게 된 계기, 뭐 이렇게 또 그 이유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뮤지컬이 주는 매력이라 할까? 뭐 좀 꼽아본다면 어떤 게 있어요? 뮤지컬의 매력이요? 네. 왜냐면 일반인 저 같은 경우는 뮤지컬을 보긴 봤는데 그렇게 많이 본 편도 아니고 첫째로 많이 못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비싸.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싼 건 당연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뭐 영화도 아니고 무대에 한도 수도 없이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아주 오랜 기간 연습해서 고작 무대에 올려봐야 몇 번 못 올리고 비쌀 수밖에 없는데 너무 비싸다 보니 잘 가지 못하니까 이 뮤지컬의 매력을 잘 못 느끼겠어요. 뭐가 좋은지. 그러니까 멋있기는 해.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황홀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하여튼 좀 본인한테 어떤 매력이 있는지. 뮤지컬의 매력이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아무리 소위 말해 연미덕이다 보니까 좀 다양한 공연들을 많이 봐왔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인 효과도 조금 더 변화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트적인 부분에서 무대 위에 소품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3D 아트로 하여서 그림 같은 거를 직접 무대 위에 띄어 올리기도 하고 좀 시각적인 표현으로도 관객들한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보게끔 만드는 그런 것도 있고요. 노래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기본 가요나 이런 것도 편하게 들을 수 있게끔 뮤지컬적으로도 좀 좋은 넘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넘버적인 거나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배우들의 뒷받침되는 노래력 아니면 연기력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무대 위에 1시간 반, 2시간 있어도 제가 앉아 있어도 그 무대 위에서 열심히 노래하고 연기하는 그 배우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고 같이 감정을 공유하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게 뮤지컬의 매력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시각적인, 청각적인, 뭐, 온몸으로 오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뮤지컬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뮤지컬 그러면 자주 보러 다녔을 거 아니에요? 네. 와, 돈도 많이 들었을 텐데. 어머니한테 돈 좀 달라고? 아니요, 옛날에는 돈이 아무래도 없다 보니까 아빠의 돈을 좀 많이 빌렸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뮤지컬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아무래도 아직까지 계속 꾸준히 흥행을 하고 이어나가고 오픈런을 하고 있는 뮤지컬 빨레라는. 빨레? 네. 우리나라 뮤지컬이에요? 네. 창작 뮤지컬입니다. 미안해요. 전 처음 들어본. 제가 알고 있는 뮤지컬은 명성황후, 그 다음에 영웅, 또 뭐가 있더라? 맘마니아, 캐츠, 그냥 이렇게 들어본 거. 뭐, 요 정도? 또 뭐가 있을까? 물론 한 번도 못 봤어요. 못 봤고. 그나마
영화로 찍은 뮤지컬, 안중근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레미제라블도 영화로 찍은 걸로 봤지만, 그래서 그건 또 영상미가 담겨서 더 멋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또 하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빨래 같은 거 말고도 저는 아무래도 대학로 중소극장을 많이 가다 보니까 네. 제가 좋아하는 배우님들을 많이 보러 다니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 하고 있는 공연 중 하나라면은 베니싱이라는 베니싱. 창작 뮤지컬이 있습니다. 아, 창작 뮤지컬.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어서. 네. 그 대학로 연극을 가끔 보러 가는데, 대학로 연극이라고 해도 싸도 2, 3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뮤지컬은 그보다 더 비싸죠. 요즘은 조금 더 물가가 올라서 원가만 한 6만 6천 원, 7만 7천 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만한 값지불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라도 드려야 연극 하시는 분들이 또 그거 가지고 또 생활도 하고 다음 작품도 이어나가죠. 근데 너무 이제 일반 사람들이 하기는 참 진입장벽이 참 높다. 어쩌다 한번 큰 마음 먹고 갈 수는 있지만 상시적으로 즐기기에는 참 부담되는 금액이라. 혼자서는 어떻게 가지만 이게 2명 데리고 가고 가족들 데리고 가고 하면은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뭐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좀 이렇게 벌써 이쪽 뮤지컬 쪽으로 좀 정착되고 안착된 친구들도 좀 있어요? 아직까지는 뮤지컬에 데뷔를 한 친구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나이들이 있으니까. 네.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본인의 어렸을 때부터 접하게 된 뮤지컬을 통해서 10년 이상 이 꿈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그러면서도 당차게 자기의 속도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몽글님의 이야기를 잠깐 좀 들어봤습니다. 노래 한 곡 좀 듣고 우리 계속 이야기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어떤 노래 좀 골라주실까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뮤지컬 노래 2곡을 골라주셨어요. 첫 번째 노래가 뮤지컬 영웅,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중에 누가 죄인인가. 이거 제가 진짜 영화에서도 아주 감명 깊게 봤던 장면이었습니다. 자, 한번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뮤지컬 누가 죄인인가. 변론의 기회를 주겠다. 우선 제가 이토를 살해한 것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대한제국의병군 참모 중장으로서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이유를 밝히고 싶소. 그 이유는 바로 대한의 국모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대한의 황제를 폭력으로 폐위시킨 죄, 을산의객과 정민의객을 강제로 체결케 한 죄, 무고한 대한의 사람들을 대량 학살한 죄. 조선의 토지와 광산과 살림을 빼앗은 죄, 제1은행권 화폐를 강제로 사용케 한 죄, 호를 핑계로 대한의 군대를 강제 무장 해제시킨 죄, 교과서를 빼앗아 불태우고 교육을 방해한 죄. 안중근, 우덕순, 조도선, 유동아, 위 사인에 대한 살인사건에 대하여 본 법원은 모든 심리를 마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우덕순 징역 3년에 처한다. 한국인들의 외교권을 빼앗고 유학을 금지한 죄, 신문사를 강제로 철폐하고 언론을 장악한 죄, 대한의 사법권을 동의 없이 강제로 장악 유린한 죄, 정권을 폭력으로 찬탈하고 대한의 독립을 파괴한 죄.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비고 조도선, 비고 유동아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대한제국 일본인의 보호를 받고자 원한다면 세계의 뻔뻔스
그들은 거짓말을 터뜨리며 세계인은 농락한 죄. 현재 대한이 태평무사한 것처럼 전황을 속이고 밖으로는 세계 사람들을 모두 속인 죄. 동양의 평화를 철저히 파괴한 천국도의 죄 때문이다. 누가 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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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안중근은 사형에 처한다. 모두들 똑똑히 보시오.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를 살해한 미우라는 무죄, 이 돌을 쏴들인 나는 사형. 대체 일본법은 왜 이리 엉망이란 말입니까? 한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 조국을 위해 죽는 것, 이것이 참된 영광이니 나 기꺼이 받아들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들의 거짓과 야욕에 속지 마소. 그들의 위선과 우리의 진실을 세계에 알려주시오. 누가 죄인가? 누가 죄인가? 누가 죄인가? 누가 죄인가? 나라를 위해 싸우니 과연 누가 죄인인가? 우리를 벌할 자 누구인가? 우리들은 움직였다. 나라를 위해 싸우니까 과연 누가 죄인인가? 우리를 벌할 자 누구인가? 우리를 속아낸다. 나라 위해 싸우니는 벌할 자 누구인가? 과연 누가 죄인인가? 벌할 자 누구인가? 나를 위해 싸운다. 너무 멋있습니다. 아니, 이 지금 음악이 나가고 있는 동안 우리 몽글님께서는 계속 가사도 없이 그냥 대사도 없이 막 따라 부르고 있어요. 다 외웠어요, 이거를? 네, 좋아하는 넘버입니다. 와, 아니 좋아한다고 해서 일부러 외웠어요? 듣다 보니까 외워졌어요? 듣다 보니 아무래도 외워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외우는 게 몇 개나 돼요? 좀 많긴 한데 아무래도 연습하면서 넘버를 부르다 보니까. 넘버를 부른다는 얘기가 뭐예요? 넘버가 저희 가요에서 노래라는 것처럼 뮤지컬은 넘버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요? 네.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넘버? 아니면 노래를 지칭하는 게 넘버, 뮤지컬 넘버라고 부릅니다. 넘버라고 얘기할 때 지금처럼 영웅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누가 죄인인가 이게 넘버예요? 지금 이게 뮤지컬 영웅의 네. 그중에 일부의 노래 제목이잖아요. 네. 그때 넘버는 영웅이라고 하는 뮤지컬 전체를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은 그 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노래들 중에 제목 하나를 가리키는 건지. 그것까진 제가 막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저는 평소에 부를 때 뮤지컬 넘버 중에 뮤지컬 영웅에 나오는 누가 죄인인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 예. 제가 이 노래를 듣다 보니까 이 영화에서는 안중근이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깥에서 부인과 이 사람들이 담장에 매달려가지고 팔에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 장면에서 나왔던 노래 같은데. 네, 맞습니다. 맞죠? 네. 노래 연습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평소에 부를 때는 저는 피아노를 좀 칠 줄은 알아서 네네. 기본적으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스케일이라고 하죠. 발성. 네, 발성 연습을 하기도 하고 발성 연습을 하면 이제 천천히 낮은 넘버부터 노래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부르면서
이제 제가 날 수 있는 음역대, 고음 넘버까지 부르는 식으로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딱 연습을 하더라도 누가 보컬 선생님이 좀 계셔야 되잖아요. 네. 따로 배웠어요? 예전에는 학원을 다니기도 하고, 보컬 레슨을 받으면서 조금 노래가 뒤처지지 않으려고 연습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돈으로 많이 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지금은 혼자서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연극이다. 그러면 연극이나 뮤지컬은 전부 다 연기력을 바탕으로 하되 연극은 그래도 이렇게 발성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노래도 해야 되고 발성도 해야 되고 연기도 해야 되고 춤도 춰야 되고 뭐 어느 게 중요하지 않은 건 없지만 그래도 먼저 가장 우선순위를 뽑으라면 뭐 같아요? 노래를 뽑아요? 춤을 뽑아요? 아니면 어떤 걸 뽑아요? 뮤지컬이라고 하면 소위 말해 아무래도 노래가 더 중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저 또한 처음에는 뮤지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기보다는 노래랑 춤이 더 앞서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뮤지컬도 연극과 똑같이 연기는 기본적으로 다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추더라도 연기력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춤 연습은 어떻게 해요? 요즘은 연습실 같은 데를 좀 빌려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뛰어다니면서 좀 체력 관리도 다시 하고 있고 네. 옛날에는 좀 복근 운동, 좀 유산소 운동 되게 다이어트적인 거나 몸매 관리 유지를 위해서 좀 빡세게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휴식이기도 하고 저 혼자 하다 보니까 유산소 운동으로만 최대한 몸매를 관리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춤은 또 이것도 춤 선생이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춤을 뮤지컬에서 추는 춤과 또 일반 가수들이 추는 춤하고 또 다르죠, 이게. 네, 저는 뮤지컬에서는 현대무용이라고 발레도 속한 그런 뮤지컬적인 무용, 현대무용입니다. 그것도 따로 배웠을 거 아니에요? 네, 학원에서 배웠습니다. 집에 돈이 많구나. 네, 손사래를 치는데. 아니, 부모님은 집에 보통 연예인 한 명 키우려면 엄청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 나 엄마 뮤지컬 나 배우 될 거야. 그래서 음악학원도 다녀야 되고 춤도 배워야 되고 연기학원도 다녀야 되고 뭐라 그러셨어요 그때? 미쳤냐고. 네, 솔직하게 말해서는 정말 네. 미친 거 아니냐. 너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안 좋게 반응을 하긴 그러니까 했습니다. 너가라고 하는 얘기는 재능도 없는 네가야 아니면은 집에 돈도 없는데 네가 그걸 한다고 얘기하는 게 당치 않아 이렇게 어떤 입장이었어요? 섞여 있었습니다. 둘 다. 네. 돈도 없는데 거기다 재능도 내가 보기에는 엄마가 보기에는 재능도 없는데. 네. 저한테 노래를 못한다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요새 와서는 좀 하네 이렇게 되세요? 제가 그 극단 다니면서도 아무래도 뮤지컬 공연을 꾸준히 올리기도 했고, 제가 아무리 대학을 조금 간두긴 했지만, 1학년 때까지는 저도 학공이라고 학교에서 올리는 공연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런 연출적인 부분도 맞고, 좀 다양한 거를 보다 보니, 네, 부모님도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부모님이 인정할 정도면 엄청 노력을 했고, 우리 시청자들한테도 한번, 청취자들한테도 인정을 좀 받아보면 어떨까요? 네. 노래 한번 해보실래요? 잠시만요. 좀 골라봐도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네. 무반주로 부르겠습니다. 네. 와. 아니, 한 소절만. 뮤지컬의 발성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정도 한번 한 소절 부탁 좀 드릴게요. 그러면은, 인더 하이츠의 브리스. 라는 넘버를. 저는 뭔지 모르지만. 네. 프린 돌아왔네 날 반기는 거리 내 오랜 친구 나를 믿는 이유 내 말해줬지 내게 넌 성공해라 하지만 넌 진실을 숨겨왔어 이제 말해야 해 이게 나야 여기 모두 실망시킨 나 다 실패한 아이 결국 다시 돌아온 나 괜찮아 오.
네. 근데 야, 진짜 대단하다. 아니, 발성이 너무 깨끗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인이 노래, 춤, 연기 뭐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나는 그래도 내 강점은 이거야? 반대로 내 약점은 이걸 좀 더 보완해야 돼. 이렇게 나눈다면 어떤 게 강점이고 어떤 게 약점인 것 같아요? 저는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춤 쪽으로는 좀 많이 부족한 게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좀 몇 년째 학원도 다녀보고 했지만 아직까지 유연성이 그렇게 좀 좋지도 않고 일자로 다리 찢기를 못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몇 년째 다니고 있는데 왜 아직 안 되지?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그런 사람 중에 제가 유일하게 네, 일자 찢기를 아직 못하기 때문에 좀 유연성이 많이 딸린 게 솔직히 좀 단점, 보완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좀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부모님이 오히려 너 노래는 아니야, 연기가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고 한 만큼 저는 근데 노래를 제가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래를 정말 잘한다고 저는 굳건히 여전히 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연기는 제가 정말 빠지지 않거든요. 아니, 그 리액션도 되게 좋고, 보니까 표정도 아주 얼굴의 표정이 좋고, 네. 가능성이, 저는 잘 모르지만,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만약에 누군가, 우리 지금 몽글님처럼, 나 뮤지컬 배우가 될래. 라고 얘기를 해오는 사람이 있다면, 뭐라고 얘기해 주겠어요? 저는 일단은, 요즘 친구들 중에서도 제 주변에 있었는데, 뮤지컬을 하고, 막 예체능을 하고 싶다고 해서 무작정 예고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 건 당연히 좋은데, 뭐 당연히 일찍 더 배울 수 있으면 좋지만, 거기서 좀 안 좋은, 좀, 소위 말해서, 이미 벌써부터 어깨뽕이 올라온다거나, 조금, 좀 부풀어 있는 그런 것보다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아하는 좋은 대학교를 가서 거기서 직접 무대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저희는 대학교에 들어가면 직접 무대 제작도 하고 같이 틀도 짜면서 어떤 식으로 뮤지컬을 만들지 1학기 때는 그런 식으로 저희끼리 직접 다 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동기들이랑 꾸준히 계속 싸우면서 공연을 만들어 가면서 이런 식으로 공연이 제작이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준비 과정이 힘들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할 수 있을 만큼 노래도 스스로 연습해보고, 춤도 좋아하면 따라 춰보고, 아니면 공연도 좀 많이 보러 다니고, 희곡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점 가서 꼭 책은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배우는 정말 지식이 많아야 하고, 또 문학적인 거나 인문학적인 거 되게 좀 다양하게 책도 많이 읽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쪽으로도 좀 지식적인 것도 많이 책을 읽으면서 혼자서 스스로 해볼 수 있는 때만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몽글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이제 뮤지컬을 해서 그런지 발성 자체는 아주 딱 부러지게 귀에 똑똑 꽂히게끔 말씀을 잘 해주시는데, 한 가지 아주 제가 들으면서 놀란 거는 간투사라고 그러죠. 얘기할 때 이렇게 좀 중간에, 뭐 이런 식의 쓸데없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아주 깔끔하게 문장도 말로 하다 보면 비문이 나오기 시작하기 마련인데, 비문도 없이 아주 깔끔하게, 그 말하는 훈련도 배웠어요, 따로? 스피치도? 아니요, 그런 걸 배우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좀 많이 대화를 하고, 상대방이랑 좀 티키타카가 맞아야 되기도 하면서, 좀 대사 전달력이나, 사람들이랑 말을 하면서 어떤 대화를 하고 오고 가는지, 그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한 제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을 좀 잘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같은 나이대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많이 느끼죠? 다른 친구들이 말을 왜 저렇게 하지, 이런 거. 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젊은 청년들을 많이 만나는데, 우리 몽글님처럼 이렇게 언어를
아주 이렇게 정갈하게 딱 떨어지게 얘기하는 친구들 많이 못 봤는데, 그런 면에서 참 놀랍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내가 뮤지컬 배우가 된다. 그럼 뮤지컬도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장르가. 이런 영웅, 참, 그것도 여쭤볼게요. 뮤지컬의 장르는 어떻게 나눠요? 뭐, 예를 들어서 비극, 희극 이런 식으로 나눠요? 아니면 로맨틱, 뭐, 어떤 식으로 나눠요? 따로? 뮤지컬은 특별하게 장르를 나누기보다는 연극에서는 비극과 희극이 있지만 뮤지컬은 막 특별하게 세부적으로 나누진 않고요. 라이센스라는 뮤지컬, 외국에서 들어온 라이센스 뮤지컬이랑 창작 뮤지컬이라고 저희 한국에서 직접 출연진 그런 작사, 작곡가들이 직접 만든 그런 걸로만 세부적으로 나누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 좋아하는 뮤지컬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세부적으로 그냥 파멸극이다. 무슨 극이요? 파멸극. 만약에 예를 들어서 파멸. 네. 네. 막 예를 들어서 좀 다정하고 좀 그런 극이면은 가족극 이런 식으로 많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맘마니아 같은 경우는 어떤 곡이에요? 맘마미아 같은 곡은 아무래도 가족들이 다 같이 볼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가족극에 가족극? 해당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로맨스 벌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로맨스 중에서도 조금 지정적이고 좀 안 좋게 흘러가는 곳은 파멸극 아니면은 로맨스도 되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로맨스 극에서 로봇들이 사랑하는 거는 어쩌면 해피엔딩이라는 극이 있습니다. 최근에 끝나긴 했는데 그것 또한 로맨스 사랑의 감정을 알아가는 로봇들의 이야기. 네.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이렇게 색깔로 나타내면 이렇게 아주 밝고 화사한 노란색 색깔의 어떤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어둡고 파멸극이라면 뭔가 이렇게 어둡고 진중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색깔이나 성격을 따져봤을 때 본인은 어느 쪽에가 더 잘 어울리고 또 이렇게 하고 싶어요? 어울리는 건 잘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하고 싶은 극이 딱 있다면 파멸극을 선택하고 파멸극. 싶습니다. 비련의 여주인공? 예를 들어서 햄릿이 아니라 저 셰익스피어의 뭐 리오 왕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분위기. 네. 약간 좀 파멸극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냥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거는 비틀슈즈의 그 여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비틀슈즈라는 게 장르적으로는 판타지, 코미디, 공포라고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것도 라이센스 극인데 이게 대충 신혼부부가 있고 막 하는데 유령적이고 좀 공포적으로 해서 좀 엄마 아빠가 다 악마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 근데 판타지도 뭐 네. 공포지만 이게 아주 코미디 공포도 있잖아요. 네. 그런 쪽인 모양이네. 네, 그런 거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밝고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뭐 찝찝한 감정이 아니라 보고 나면은 뭔가 상쾌하게 이렇게 웃고 날 수 있는. 네. 그리고 좀 아무래도 뮤지컬은 감정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마지막에는 아무래도 후반부로 이제 지나가면은 눈물을 되게 많이 흘리기도 해요. 생각보다 이런 극 아닌 것 같은데 보고 오니까 이거 되게 슬프다라고 하는 게 오열극이라고 많이들 불러주시거든요. 네. 저는 오열극도 있는데 오열극. 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너무 전반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주인공이 정말 이런 감정들이 있고 공감을 하다 보니까 되게 슬프다 하는 게 오열극인데 저는 그 중에서 생각나는 건 레드북의 안나라는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있어요. 아니 이 영화로 찍으면 그냥 씬마다 찍고 이렇게 다시 찍고 할 수가 있지만 뮤지컬은 뭐 하루에 2번 올린다. 그러면 혼자서 막 2시간, 3시간 동안 주인공 같은 경우는 혼자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럼 목 관리도 해야 되고 건강 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2명을 보통 이렇게 더블 캐스팅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쩔 때는 더블 캐스팅까지는 안 되고 혼자서 해야 되는데 막 목에 무리가 왔고 막 이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저도 근데 혼자 원캐스트 분들이 당연히 있긴 한데 네. 그 원캐스트 분들 말씀을 저도 따로 들어보면은
되게 목 관리를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목에 좋은 음식 아니면은 기름진 거는 웬만해서 피한다거나 공연 때는 막 그래서 차은 음식보다는 따뜻한 음식도 많이 드시고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 역할에 대해서 또 그 공연에 오시는 관객들의 그런 마음을 담아서 많이 연습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프로니까 이제 자기 관리가 철저히 해야 되는데 하다가 보면 자칫하면 뭐 고음이라든가 이렇게 됐을 때 변조된다든가 할 때 속된 말로 삐사리가 나기도 하고 그때 참 속상하겠어요. 그때는. 네, 저도 공연을 보는 사람으로서 삑사리를 하는 공연도 많이 봤고 무대 장치가 약간 떨어지거나 이런 사소한 되게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는 공연도 많이 봤는데요. 네, 그런 거는 또 다른 라이브 현장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구나. 오늘 약간 좀 서프라이즈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기도 하고 아무래도 정말 삑사리가 나면은 오늘 여기 삑사리 났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후기를 남겨주다 보니까 저희는 후기를 남기면서 이런 부분 조금 아쉽다라는 배우들의 피드백을 남기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객들이 이렇게 뭔가 실수가 있고 이랬을 때 완벽하지 않은 모습 보여줬을 때 격려하는 분위기가 더 커요? 아니면은 아니 어떻게 프로가 저런 것도 실수해 이렇게 좀 혼내고 이런 쪽이가 더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분들은 조금 격려보다는 조금 꾸짖음이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돈과 시간을 좀 투자하다 보니까 그렇죠. 배우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삑사리가 난다거나 무대에서 좀 실수를 하면은 분명 열심히 연습 안 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저희는 돈과 시간과 모든 걸 투자해서 이 공연 하나를 보기 위해서 왔는데 그렇죠. 이 배우가 여기서 실수를 하면 오늘 공연은 조금 아쉽다 이런 평을 남길 수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게 또 프로일 테니까 네, 그렇겠다. 근데 진짜 한번 그렇게 실수해가지고 그런 댓글이라든가 반응 보면 좀 주눅들기도 하고 좀 침체되기도 하고 그러겠어요. 네. 그래서 배우분들도 가끔 인스타로 팬분들이랑 소통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라이브나 이런 걸 할 때는 배우분들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사과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할 테니 좀 예쁘게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거 보면서 저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질문 하나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제일 좋아하는 배우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누구예요? 주민진 배우님이라고. 주민진 배우. 네. 뭐가 좋아요? 주민진 배우가? 일단 얼굴이 정말 잘생기셨고요. 네. 역시 잘생기고 봐야 돼. 노래를 정말 잘하시고요. 네. 연기는 당연히 빠지지 않으시고요. 본인이 어떤 배우가 되고 싶어요? 저도 이 질문을 맡으면은 매번 고민을 하긴 하는데, 잘하는 배우, 이런 것보다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속도에 관객분들을 웃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웃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어쨌든 내 연기를 보고 흐뭇한, 뭔가 힐링되는 웃음, 행복한 웃음을 짓게 만드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다. 네. 네, 이제 23살, 한창 꿈을 꿀 나이에 열심히 자기의 속도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몽글님.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소식 계속 좀 들려주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몽글님과 오늘 이야기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몽글님이 골라주신 마지막 노래 Gone Tomorrow가 부른 조선의 붕괴, 김재범이 불렀습니다. 같이 듣고 들으면서 오늘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황제폐하와 일본국 황제폐하는 조선은 일본국에 합병한 것이 낫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에 두 나라 사이에 합병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조선 황제폐하는 총리 이완에게, 일본 황제폐하는 통감인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에게 협정을 위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조선 황제폐하는 조선에 대한 일체 통치권은 영구히
황제폐하에게 넘겨줍니다. 일본국 황제폐하는 갈 수 없는 나라 새로운 세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멈춰버린 회색 구름 닫아버려 갈린 검은 땅 세상 끝에 몰린 절망 터져버린 붉은 심장 의미 없이 끝난 죽음 부질없이 끝난 몸부림 마지막 한 서린 통고 신이 버린 땅 열리지가 않는 하늘 받아주지 않는 산과들 건너갈 수 없는 강물 끝도 없이 깊은 바다 대답 없이 끝난 절규 부질없이 흘린 피눈물 온 세상 뒤덮인 통로 세상 끝난다 이 하늘 닫혀 끝난 날 어디로 가야 하나 무너져가는 세상 이제 어디로 가나 그곳엔 꽃들이 필까 그곳엔 새들이 날까 푸르른 하늘과 넘쳐나는 햇살 잠들면 그곳에 갈 수가 있나 그곳에 꽃들이 필까 그곳에 새들이 날까 푸르른 하늘과 넘쳐나는 햇살 잠들면 그곳에 갈 수가 있나 그곳에 꽃들이 필까 그곳에 새들이 날까 푸르른 하늘과 넘쳐나는 햇살 잠들면 그곳에